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16회 입찰 가격 정하는 방법 1탄과 17회 시세를 조사하는 방법 2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으로 금매 가격을 알아내는 요령 3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탄과 2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1탄에서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입찰 당시의 시세 또는 금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서 각종 경매 비용과 수익을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탄에서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세를 조사하는 요령은 답사 전에 인근에 있는 동종 유사 물건의 낙찰가 추이와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등을 살펴 미리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후 현장 답사를 통한 실제 시세를 조사하여 미리 파악한 시세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시세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직접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1탄과 2탄 내용을 아직 못 보신 분은 일단 이번 회차를 들으시고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시간 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탄의 내용으로서 시세 말고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매 가격을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매 가격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먼저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금매 물건이 있는지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현지 부동산 입장에서 금매 물건은 소개비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에게나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금매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금매 가격까지 알아낸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금매 물건이나 금매 가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매 물건을 찾는 방법은 전에 방송했던 2회차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것도 아직 못 들으신 분은 일단 이번 내용을 들으시고 시간 날 때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클릭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 현장 답사를 하다가 금매 가격을 알아내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요령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할 때 금매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말하는 요령을 예를 들면 현지 부동산과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끝내면서 사장님, 이번에 상담받은 경매 물건 낙찰이 안 되면 사장님이 갖고 계신 일반 물건 중에서 지금 팔아도 수익이 날 만한 금매 물건이 있나요? 일단 이번에 입찰해보고 낙찰이 안 되면 사장님이 소개한 금매 물건을 사볼까 합니다. 좋은 물건이면 소개비는 서운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 금매 가격은 얼마 정도 하죠? 이렇게 물으면 자연스럽게 금매 가격이 파악됩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우리들을 경계하다가도 금매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 얼굴 표정이 금세 밝아지며 매물 장부를 꺼내놓고 금매 물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매 물건은 서로 가격만 맞으면 바로 계약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고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좋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깔끔한 물건을 바로 사서 수익을 챙기는 장점이 있다 보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금매 가격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때 소개받은 금매 물건의 수익이 경매로 하는 것과 같거나 더 낫다고 판단되면 굳이 낙찰이 불확실한 경매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경매를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경매를 고집하지 말고 금매 물건만 골라 열심히 투자해도 경매로 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매 물건 답사를 하다가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금매 물건을 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경매 진행 중간에 기일이 변경되거나 한번 낙찰되었다가 잔금 미납 등으로 재경매로 나왔을 때 다시 현장 답사를 안 가고 입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답사는 매번 입찰 들어갈 때마다 다시 가야 합니다. 기일 변경이나 재경매가 있으면 대개 2-3개월 정도 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때 시세는 큰 변동이 없을지라도 바로 금매물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답사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번 답사에서는 없던 금매 물건이 이번에는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조사했던 시세를 기준으로 입찰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파악된 금매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가격을 다시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과
시세와 금매 가격을 조사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방법은 사람마다 약간씩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입찰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방법을 지켜야만 계속적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찰받을 욕심에 비용을 야박하게 잡고 수익을 줄여 입찰가를 조금 올리면 낙찰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낙찰은 되었어도 남는 게 없으면 미련 때문에 팔지 못하고 투자금이 묶이게 되어 결국은 자금 부족으로 좋은 물건이 생겨도 더 이상 투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하는 기간 안에 팔고 원하는 수익이 남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입찰 가격을 정하여 낙찰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무조건 수익이 남는 방법입니다. 혹시 낙찰이 안 될 가능성은 있어도 낙찰만 되면 어찌되었건 수익이 남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설령 낙찰이 안 되더라도 폐찰 당시는 헛고생했다고 실망하시겠지만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음 기회에 새로운 물건을 누리면 되니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계속하다 보면 어설픈 낙찰보다 오히려 폐찰이 나온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폐찰은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니까요. 새로운 희망이 있을 때 살맛이 난다고 봅니다. 폐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신껏 원칙을 지켜 반드시 성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